1887년은 소위 골든 주빌레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제위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던 해였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국 곳곳에서 온 귀족들이 윈저 성에 모였습니다. 여왕 자신은 인도 영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시종이 식사 접대를 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시종이 1년 동안 여왕을 보조하기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압둘 카림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에서 여왕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고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그 당시 여왕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압둘과 이미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전해의 여왕은 사우스 켄싱턴에서 열린 식민지 인도 전시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여왕은 존 타일러 경감의 감독하에 런던으로 온 아그라 교도소의 죄수들이 만든 인도 양탄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압둘 카림은 바로 이 감옥에서 언어 담당으로 근무했고 인도에서 타일러가 여왕을 위한 양탄자와 양탄자 제작자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타일러에게 진짜 인도인 2명을 궁궐로 보내라고 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압둘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빅토리아 여왕은 프로그모 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압둘을 발견하고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서로 더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어 집중 코스를 거치도록 했어요. 압둘은 여왕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귀족 인디언의 언어인 우르두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여왕의 정치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사람들의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압둘이 달과 필라우로 여왕에게 치킨 카레를 요리해 주기도 했어요. 여왕은 그 음식을 매우 좋아했고 단골 메뉴에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왕은 한 편지에서 압둘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압둘이 매우 좋아요. 그는 너무 착하고 다정하고 이해심이 깊어요. 그래서 제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왕은 행복했지만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일기에서 그는 자신이 낯선 땅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그네처럼 느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인도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빅토리아는 그가 머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순간 왕비는 아그라에서 사모를 일하던 압둘이 음식 시종 노릇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둘을 승진시키고 선생님을 의미하는 문시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가 음식 시중을 드는 사진은 즉시 파괴되었고 그는 여왕에게 최초의 인도인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후에 여왕은 그를 그녀의 인도 비서관으로 임명했고 그에게 인도 제국의 가장 뛰어난 동반자, 빅토리아의 동반자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여왕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자격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여왕의 호의를 이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할 때 언제든지 인도로 여행을 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가 가족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그를 방문하고 싶을 때마다 특별한 방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왕이 문씨에게 얼마나 놀라운 애착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여왕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했고 여왕의 자녀들보다 여왕과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여왕은 그의 사진을 많이 의뢰했고 또한 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서명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무도 빅토리아와 압둘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우정은 플라토닉한 것이었을 거예요. 여왕이 그보다 40살 이상 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왕실의 일부 사람들은 압둘을 인도 존 브라운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전에 여왕이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불행히도 여왕이 압둘을 만나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왕은 압둘을 성에서 가장 호화로운 방으로 옮겼는데 그 방은 존 브라운이 이전에 사용하던 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왕이 문씨를 매우 아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왕실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압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친밀한 우정이 꽃을 피우는 동안 사실상 모두들 그의 빠른 승진, 그가 여왕의 여행에 동반한다는 사실이나 그가 연회석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질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인도의 평민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왕족들 중 누구도 압둘을 그들 사이에서 환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말이죠. 영국 법원은 압둘이 단지 여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납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논평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압둘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친척 몇 명을 데려왔을 때 여왕의 브로치가 사라지고 윈저에 있는 보석상에 팔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압둘의 매부가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압둘의 친척이 브로치를 발견했고 인도에서는 발견한 사람이 물건을 갖는 것이 관례라는 압둘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압둘도 그리 순진하지만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웨일스 왕자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된 그는 여왕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압둘에게 시종들과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지위에 익숙해진 압둘은 모욕감을 느끼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압둘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 섹스 코버그와 고타의 빅토리아 멜리타 공주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하인들과 함께 자리를 배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왕비는 문씨의 편을 들며 그가 가족들과 함께 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법원과 문씨 사이의 갈등은 수년간에 걸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이든 여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압둘이 왕실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아그라 교회에 있는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죠. 여왕은 또한 그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신경을 썼고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왕은 인도에 있는 압둘의 아버지가 후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의 전 고용주 존 타일러도 승진을 시켰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9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러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왕 에드워드 7세는 압둘이 자신이 섬겼던 사랑하는 여왕의 마지막 여행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관에 있는 여왕의 모습을 본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후 왕은 그의 어머니와 압둘 사이에 모든 서신을 압수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는 또한 문씨와 다른 모든 인도 시종들을 인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일부러 왕실의 역사에서 그 남자를 지워 왕실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압둘은 인도로 돌아와 여왕이 준 재산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조카들은 편지와 사진뿐만 아니라 그의 일기장을 찾아내어 보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1세기 동안 완전히 잊혀 있었습니다. 영국 기자 슈라바니 바수가 우연히 그의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기자가 압둘의 인생의 비밀을 푸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야 왕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인도인 압둘 카림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